6페이지죠. 6페이지 보시면 특별 권력 관계란 말이 나오죠. 일단 지금은 맛보기를 한번 보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완벽하게 특별 권력이 뭐냐 이걸 설명을 다 하려면 또 100일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대충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떤 식으로 개념을 꺼집어낼 건가 그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취급을 받는 권력 관계고 이거는 독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등장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독일에서 특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냥 권리번 볼까요? 1번 특별 권력 관계로는 독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영미법계나 프랑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특이한 이론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은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독일이죠. 독일에서는 법치주의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원래는 법에 국가가 하는 모든 행정작용은 뭐에 따라야 된다? 법에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국가 구매한테 권력, 일반 권력이죠. 저와 같은 일반 구매한테 말이다. 세금 내, 군대가 허가한다, 영업하지 마. 이런 권력을 행사할 때는 국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한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 앞으로 평생 하게 될 업무가 행정작용인데 그 행정작용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미리 정해지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게 법치주의란 말이야. 근데 그 법치주의가 일반 국민한테 권력을 행사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특별 국민한테는 그런 법치주의를 적용을 배제한다. 이게 옛날 이야기에서 이게 이제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죠.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그랬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생각하면 공무원은 모두 국민 아닌가? 군인들 재소자는 국민 아닌가? 그래서 현대로 오면 뭐야 여전히 이건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뭐야 현대죠. 현대로 오면은 법치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 이런 개념 기초 개념이죠. 거기 자료 보시면 특별 권력 관계에는 뭡니까?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하고 현대의 특별 권력 관계의 특징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치주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치주의 X죠. 반면 현대의 특별 권력 관계는 법치주의 O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럼 문제를 볼까요? 문제를 보시면 기본 문제집 없습니까? 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예. 그것만 보시지 말고 뒤에 아마 그 문제지가 있으니까 진단평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같이 봐가면서 합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법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옛날 이야기죠. 옛날. 문제집이 없나요? 방송실 문제집 좀 여분이 있으면 좀 올려 보내주세요. 딴 데 안 움직이네. 여기 딱 있을게. 그러니까 빨리 와서.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법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번 O가 되겠죠. 3번 현대의 특별 행정법 관계에서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특별 권력 관계는 옛날에 있었던 특별 권력 관계는 법치주의를 배제한다. 이게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물론 이제 법률 유보라는 말은 우리가 법에 국가가 할 때 국가 국민한테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법률 유보,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이제 우리가 익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도 그러면 아마 기초 개념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기초 개념에 보시면 어디 나오냐? 기초 개념에 나오면 어떤 거냐? 3페이지죠. 3페이지 보시면 법치주의의 내용이라고 해요. 이제 기초 개념은 일단 우리 지금은 눈도장 찍는 거야. 지금 내용을 모르셔도 상관없어. 모를 수밖에 없어.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구나. 그럼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단어처럼 처음에는 좀 외워둬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기초 개념 보니까 3페이지 보니까 법치주의 내용, 이렇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이런 말이 나오죠. 법률 유보는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 법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 우위는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나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법률 우위, 법률 유보 비교하는 박스가 나왔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단 말이죠. 비교 개념은 항상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특별 권력 관계는 법치주의가 적용되니까 국가가 국민한테 권력을 그러니까 그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3번 맞는 이야기죠. 3번 맞고요. 4번 특별 명령을 받을 때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동설의 입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특별 명령을 뭡니까? 받을 때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지 아니한지 이거는 견해가 또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통설의 입장은 또 아니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고요. 근데 이거는 뭐 출처가 그렇게 크게 많이 되는 건 아닌데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번, 2번, 3번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4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답률 57 그렇게 되고요. 자, 4번 행정법상 소멸시효죠. 소멸시효는 시효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럼 시효는 뭐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법적인 효과가 생긴 걸 시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 이후부터 권리가 없어지는 그런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고요. 반면 취득시효라는 개념은 이제 그 반대입니다. 내게 아닌데 내 것처럼 점유해서 사용하면 어느 시점부터 내게 되는 제도, 이걸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냐, 기간.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기본교재입니다. 기본교재 보시면 6페이지 볼까요? 6페이지 보시면 시효라는 개념이 나오죠? 기초개념, 일단 여기서 오늘 교재는 일단 기초개념 요 자료입니다. 자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종류가 있고요. 시효죠. 시효.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진실 여부를 구분하고 진실한 법률과 연결되는 말인데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가 생긴다. 소멸시효죠. 취득시효는 그 반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시점부터 내게 되는 제도, 이걸 취득시효라고 하는데 그래서 금전채권은 그러면 얼마냐? 국가하고 국민의 돈거래는 10년이거든요. 10년이 되겠다. 5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개인과 개인의 돈거래는 5년입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국가하고 개인하고의 권리관계, 돈관계는 5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 국민한테 돈 받을 거 있어. 또 국민이 국가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5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5년 지나면 권리가 소멸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효과를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다 두세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고, 다만 특별 규정이 있으면 5년보다 당기는 특별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국가배상청권 3년이라고 돼 있죠. 국가배상청권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놓고 문제를 볼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그러니까 요는 개념들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요는 개념들 먼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구체적으로 몇 년이냐? 5년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3년짜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국가배상청권은 3년이다. 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사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을 알아야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놓고 4번 봅시다. 국가배상청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국가배상청권은 안날로부터 3년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서 날부터 5년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1번 5. 2번 법령의 규정. 국가가 국민한테 돈 받을 거 쓸 때 납입고지서를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한테 시효 중단을 시킬 때는 야, 돈 갚을 거 빨리 갚아라 라고 고지서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X. 3번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된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4번 국가와 국민의 돈거래는 기본적으로 몇 년이라고 했다? 국가와 국민의 돈거래는 기본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했죠. 개인끼리는 민법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10년이거든요. 10년인데 개인과 개인은 10년이지만 국가하고 국민의 돈거래는 법에서 5년으로 정해놓고 있죠. 5년을 정해놨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죠.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